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리논술을 가르치는 정석환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수리논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2단계 더 올릴 수 있다. 상위권 저희 반 중에 상위권에 있는 최상위 반 이런 학생들은 사실 이제 정시로 갈 수 있는 것보다 2단계가 아니라 한 제일 크게 차이 나는 학생은 10개 이상도 차이가 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은 확실하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약술반이건 명문대반이건 어쨌든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러 갔다는 건 가채점 결과보다 지금 논술로 시험 보러 가는 대학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시험을 보러 가는 거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은 시험을 보러 안 갑니다. 그 정도로 2개 정도는 이제 원서를 낮춰서 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망했을 때를 대비할 정도로. 그래서 나의 합격 전략을 잘 설계를 해서 올해 입시를 끝내서 내년까지 또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수리논술을 어떻게 해? 이것 때문에 보통 6월이나 9월 달에 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선 수학 실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수리논술을 해야지. 그런데 수시 원서 6장 모두 원서 전부 다 논술 넣을 것 같으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게 특히 겨울방학에 어느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윈터도 있고 수학학원이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흔들어요.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거. 이것도 논술을 시작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죠. 경쟁률이 높아서 로또라는데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이고 정시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을 그래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전하는 거죠. 작년 수능, 올해 신입생들 26학년도 수능을 본 학생들 수능 이제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예측 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어 같은 경우에 불수능이었다고 하죠. 불수능의 기준은 보통 이제 표점, 만점자 표점이 145에서 150 정도 나오면 불수능이었다, 어려웠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어 1등급 간의 격차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1등급 커트라인, 컷을 간신히 넘긴 학생하고 만점을 맞은 학생. 그래서 정시에 혼란을 일으키고 영어 같은 경우 역대 최저 비율인 3.12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시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수시에서 영어로 1을 만들면 이하보 이런 거 할 때 영어 1이면 나머지 4등급만 맞아도 되니까 영어 1을 갖고 있었던 학생들이 좀 많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사실 비슷했다 혹은 좀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킬러 없애고 까다로운 준킬러 이러면 중위권이 다 무너집니다. 네. 중간 학생들은 시간 갑자기 없어지고 이러면 멘탈이 나가서 완주를 못해요. 그래서 평소보다 시간을 점점 더 걸리게 만들고. 네.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 수능 어떻게 될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측을 늘 벗어나고 있어서. 모의고사랑 수능의 성적 상관관계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한 달 좀 더 있으면 산모를 볼 텐데요. 그 산모 성적하고 수능까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진학사에서 조사한 결과 산모 때보다 수능 성적이 하락하는 비율이 53%. 특히 3, 4등급 중위권 학생들은 제가 봐서 3등급이면 상위권 같은데 어쨌든 중위권 학생들은 60% 정도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학생들이 한 40%, 30, 40%,
올라가는 학생은 10%가 좀 안 돼요. 근데 그 10%는 1, 2등급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산모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이 악담이 아니라 꽤 비슷하게 나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뭐 구모랑 실제 수능의 상관관계 뭐 이런 조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호모식 채점 들어보셨나요? 내가 이거 실수만 안 했어도 뭐 이러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2개만 더 맞으면 2등급이나 1등급도 나오죠. 그러면서 수능 때 내가 그 학교를 올렸어서 그 학교에 최저를 맞춰서 내가 합격을 하겠다. 이 구모랑 수능 얘기를 하면은 성균관대 같은 이제 서성한 라인이 3개를 봅니다. 3합 6, 3합 7 보통 이렇게 보는데요. 성균관대 구모 때 3합 6 맞췄던 학생 중에 수능 때 3합 6 맞추는 학생 비율이 50%가 안 돼요. 올리는 게 아니라 유지가 그 정도예요. 게다가 올해는 성균관대가 더 좀 빡세진 게 그전에는 국수 0하고 탐구 2개를 반영할 수 있었어요. 탐 반영해 주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둘 중에 하나 높은 거 하나만 보통 이렇게 하는데 탐이었던 걸 탐을 하나만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워진 겁니다. 최저 맞추기가. 작년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좀 기고만장해진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수리 논술하고 수능 수학하고 어떻게 뭐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실예를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수학 문제를 옆에서 이제 펼쳐서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고, 네. 저도 뭐 옷이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그러면 잘 까막눈이라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잘 못하는 것처럼 미역국 어머님들 이제 요리를 매일 잘 하실 것 같아서 요리의 비율을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수학은 여기 보시면 미역을 얼마 넣고 그냥 뭐만 있죠? 재료만 있죠? 이거 순서 상관없이 넣고 끓이면 그게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엉터리든 어쨌든 나와요. 근데 수능은 이게 가능한 게 객관식이나 단답형 주관식이기 때문에 대충 비슷한 거 찍으면 됩니다. 답이 마이너스 2 나왔는데 거의 마이너스 2가 없고 2가 있으면 애들이 2로 찍어요. 그냥. 네. 그럴싸하게 그냥 네. 그냥 대충 때려 넣고 이걸 여기서 먼저 하면 어떻게 하고 어머님들은 이제 아이가 요리를 하면 하겠죠. 미역을 불리지 않고 막 그냥 요리를 하고 있으면 쟤처럼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과정을 보지 않기 때문에 결과만 그럴싸하면 그냥 점수를 줍니다. 맞추면 4점, 틀리면 빵점 뭐 이렇게 아예 100 아니면 0 이렇게 되죠. 수리 논술은 미역국 레시피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잘 읽으면 미역국을 어떻게 끓일 수 있는지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라면 이걸 보고 할 수 있겠지만 요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거 보고 못 끓여요. 끓일까요? 이게 그림 없이 글로만 되어 있으면 못 끓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 미역국을 끓이시는 거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요리 레시피 작성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전 국민이 본다고 생각을 하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그거예요. 내가 풀이를 작성은 할 수 있는데 채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첨삭을 받고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누가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하고 이거 고쳐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부담을 느껴요.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레시피를 작성하는 건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참고를 하시겠죠. 그죠? 참고해서 이런 걸 만들어 가요. 그래서 수능 수학이 왜 이렇게 됐냐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에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그냥 나온 겁니다. 타타타타 빨리 풀어서 답만 나오면 딱딱딱 이제 징검다리를 뿅뿅뿅 해서 도착만 하면은 만점 이렇게 주니까 자, 이 초보자가 이거 못하죠. 그래서 수학과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수학을 풀 때 수리 논술의 이제 최고 이상향은 이런 식으로
수학 교과서나 이제 뭐 전공서적 이렇게 쓰면 매우 좋은데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머님들도 쉽지 않은데 학생들이 이렇게가 아니라 완벽하게 당연히 못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수학은 이 단적인 예가 뭐냐면 학생들 수학 연습장 보시면 한글 설명이 단 한 글자도 없을 거예요. 숫자, 문자, 그냥 수학 기호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돼 있잖아요. 여기는 앞에랑 뭐가 다르죠? 이렇게 설명이 있잖아요. 설명이. 그러니까 이게 수능 수학하고 요리하는 걸 같이 비유를 들면 수능 수학은 입 꼭 다물고 그냥 이렇게 해서 미역국 끓이면 만점 다 줍니다. 근데 수리 논술을 이렇게는 못 쓰니까 수리 논술을 수능 수학 플러스 설명 절충형으로 잡았습니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쓰면은 점수를 줘요. 아까처럼 이 그림 다 빼고 글로만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수능 수학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부담감이 훨씬 크죠. 근데 수능 수학이랑 똑같이 해. 그 대신 식을 세웠어. 그러면 그 식을 무슨 근거로 세웠는지, 무슨 조건을 이용했는지 이유를 써라. 미역을 물에 불려. 그럼 왜 불리는지 얘기를 하고 미역을 불리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핏기를 빼. 왜 핏기를 빼야 되는지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 뭐뭐뭐 때문에 핏기를 빼라. 여기서 뭐 중간불로 겉면이 익을 때까지 왜 중간불인지 뭐 이런 거라든지 센 불로 하지 말라든지 타면 안 된다든지 간단한 이유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분들도 반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장에 식이 전환될 때 한글이 한 줄씩만 들어가면 논술 답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머님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이거를 상상하기 때문에 수리 논술 이렇게 뭔가 어떤 틀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다 감점될 것 같고 뭐 다 써야 될 것 같고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게 수리 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수리 논술. 수능 수학의 식에 대한 설명을 조금 첨가하면 논술이 된다. 이 정도로 잡으셔도 한 80% 이상은 맞아요. 아닌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증명도 좀 있을 수 있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지는 좀 이렇게 잡으시면 충분합니다. 요리에서 뭐 쇼츠 보면은 뭐 넣고 하면 딱 요리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수능 수학으로 생각하시고 좀 긴 타임으로 되어 있는 거 한 15분, 20분 이상 이유를 다 설명하면서 왜 미역국을 불려야 되는지 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붙으면 그게 수리 논술이구나. 그래서 수리 논술 공부를 하면 수능 수학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하는데 왜 각 단계를 해야 되는지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면 같이 외웠든 어쨌든 수능이 스킬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단계를 이렇게 정석적으로 이렇게 밟아 나가면은 한 5분 걸릴 것들을 이제 강남에 유명하신 분들이 이걸 여러 개 유형화를 시켜서 몇 초에 끝내버릴 수 있게 스킬화를 시켜요. 유리함수에선 이렇게 되면은 몇 이렇게 1대 1대 1 뭐 이런 스킬들이 굉장히 많이 난무했었어요. 근데 그 스킬을 어떤 학생은 원리를 다 공부를 하고 스킬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고 많은 학생들은 원리는 됐고 그 스킬만 이용해서 문제를 빨리 푸는 데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시작이 된 거냐면 이제 2년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킬러 문항 없애라. 근데 이게 좀 왜곡이 되고 나쁜 짓만 한 게 아니라 킬러 문항이 이제 자극적이고 이제 사람들이 딱 와닿으니까 그렇게 타이틀을 뽑은 건데 사교육으로 인해 공부에 뭐 불평등 이런 것들을 세소해라. 킬러 문항을 강남에 있는 애들은 스킬화를 시켜서
빨리 풀어버리니까 그걸 못 듣는 학생들은 불리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스킬들을 못 쓰게 했어요. 근데 스킬의 원리를 알면 그거를 자기가 응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각각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거, 수학에서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좀 바뀐 상황, 내가 10인분을 끓여야 돼. 아니면 육수를 좀 다른 걸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변형이 가능하죠. 각각의 이유를 알면. 그죠? 어머님들도 아마 요리를 맨날 하시는 것에다가 플러스 요리책을 써보시면 분명히 요리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량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소금 대신 뭐를 딴 걸 넣을 수도 있고 수리 논술을 공부하면 수능 수학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제 희망사항이 아니라 논술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논술로 대학을 갔던 떨어졌던 많은 학생들한테 다 질문을 하면은 수능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됐다. 어려운 문제 푸는데 이 수학에 대해 근거, 개념을 잡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유를 상상으로 해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이런 데 써야 되는 근거가 이 문제의 출제 의도랑 어차피 똑같아요. 그 개념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반대로 이 개념을 떠올렸으면 내가 막힌 부분을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개념을 이용해야 될 테니까요. 자, 첨삭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네, 첨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삭의 필요성. 네. 이게 학생이 처음에 쓴 답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부모님들이 수리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답안을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글로 한글이 좀 많이 들어있는. 지난번 설명회에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자기가 잘 모르지만 수리 논술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쓴다고 답이 맞았을 때 감점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 풀이를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해주는 건 이거보다 시간이 한 4분의 1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쓰도록 이제 좀 덜어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문제 풀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24 곱하기 3 이런 거 하면 이거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은 숫자 곱하는 수만 쭉 얘기하다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중간중간 계산이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을 도출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 무슨 근거로 식을 도출했는지. 여기서는 그럼 너 답만 쓴 거 아니냐? 아니에요. 위에서 구한 이 괄호 치는 게 이 점점점을 사실 붙여야 되는데 왜냐면 이런 거야. 근거를 뒤로 다 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답안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서 문제 푸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얼만큼 줄이냐? 감점 안 당할 때까지 간결하게 쓰도록 제가 첨삭을 지도를 합니다. 이렇게 쓰면 제가 봐서는 문제를 전다고 하는데요. 다른 방향으로 잘못 풀었을 때 다시 풀게 되면 시간이 부족해요. 이렇게 풀이 과정이 길면 4문제 정도 썼을 때 답안 작성 시간만 거의 1시간 걸려요. 요만큼 쓰는데 제 생각에 15분 넘게 걸립니다. 이거는 5분 안 걸리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런 사고 과정은 필요하지만 답안에서 어떤 것들을 덜어내야 되냐. 채점 기준표에서 채점 요소로 들어갈 것들은 다 남기고 나머지들은 최대한 덜어낸다. 최대한 간결하게 쓴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방학 벌써 한 달 반 이상 됐네요. 이 친구들은 인원이 적어요. 지금 설명회도 되게 적잖아요. 이제 6월 되면은 다 찹니다. 여기. 마감되고 그래요. 9월에 또 다 차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때 성수기인데 저희도 이제 학원에 계속 우리
이런 학원이 있다 알리고 또 초반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사실 쓰는 방법, 그러니까 수학 실력 말고 이런 식으로 써서 완성형의 논술 쓰는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제 나중에 온 학생들이 이 풀이 방식을 제대로 습득을 못한 상태에서 떨어지는 그런 초반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온 학생들보다 합격률이 좀 더 좋습니다. 실력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수능 수학 답만 맞으면 되고 수학 해설 그러니까 수리 논술이 사실 이걸 이상향으로 보고 있지만 이거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뭐 이런 거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 가르치는 건 또 아니죠. 수학을 잘 가르친다고 해설이 수학의 논리를 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수학의 어떤 전공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교재나 공식화된 어떤 채널에 뭐 기고를 한다든지 책을 출간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법이나 여기서 쓰는 요소들 그걸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이거 어차피 못한다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는 수리 논술은 이 둘의 중간점인 절충형이죠. 학생들 풀이에 근거, 설명을 간단하게 붙이면 학생들의 수준에서는 가장 훌륭한 수리 논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제 논술 가르치는 거의 특징이 이런 거다. 이렇게 아예 네 거 다 놔두고 반대 방향으로 가, 우리. 자, 이제 수학 전공을 제가 가르쳐 줄게. 이게 너무 힘들겠죠, 학생들이. 네 하던 걸로 하는데 이렇게 근거 쓰는 거에 집중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실 한 3개월이면은 비슷하게 제가 추구하는 바랑 비슷하게 대충 다 써요. 자기 실력만큼은 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논술은 되게 바늘구멍 뚫기다. 논술이 44개 대학에서 보면은 논술 시행대학이에요. 전체로 보면은 한 4%가 안 됩니다. 논술 시행하지 않는 대학. 이렇게 전부 다 보면. 근데 논술을 시행하는 44개 대학에서 보면은 한 14% 정도 돼요. 적으면 적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14%면 좀 아주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시 지원 비율을 보시면 다른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이런 것보다 압도적으로 논술 지원하는 비율이 높죠. 수시 6장 중에 어딜 많이 넣냐? 논술에다가 6장씩 다 대부분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종합 쓰는 학생들도 보면 한두 장씩은 논술 넣어요. 왜냐면 내신 성적 순으로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 확실하게 붙을 자리가 사실 교과 같은 경우는 나오거든요. 종합으로 이렇게 내리다가 요 대학은 교과로 그냥 넣으면 거의 100% 합격이니까 하나나 두 장 남아? 그러면 논술로 좀 질러본다든지 논술 힘들어? 그럼 약술로 질러본다든지 이렇게 상명대도 있고 국민대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르는 학생도 꽤 많다. 논술 같은 경우 작년에 국민대 신설하고 인문에서는 100대 1이 넘었어요. 경쟁률이. 논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문이 왜 100대 1이 넘었냐 보면 원래 인문이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학생들이. 또 하나는 국민대 이과 같은 경우 미적분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도 인문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많았을 거다. 시험이 미적분이 나오고 수능 최저를 탐구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과학만 반영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과 학생들이 인문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자, 내신 점수 낮아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자연계열 합격자 평균 내신이 4.5예요. 우리 아이가 4등급, 3.5 그러면은 상위라는 얘기예요. 평균보다 더 높은 거죠. 6, 7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중앙대회 보시면 논술 내신 비교과 이제 출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내신 보면
7등급까지 20점 만점에 0.8점 감점이죠. 그러니까 6등급, 7등급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교과에서 무단결석이 있으면 더 감점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단결이 많으면 중앙대랑 동국대를 잘 못 써요. 그래서 우리 아이 무단결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시고 3학년 때 그냥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국대도 보시면 7대 2대 1에서 여기는 6등급까지 문제가 없죠. 아까는 중앙대는 7등급까지 문제가 없었고 비교과 같은 경우 이제 엄청 많이 빠진 경우에 이 5점을 깎으면 배점이 너무 큽니다. 차라리 건대나 홍대나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게 차라리 낫죠. 무단결이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걱정이 많나요? 그걸 다 해소시켜 드려야 되니까 확통기하 선택 과목 안 했는데 어떡하나요? 미적분만 해도 되나요? 만약에 확통기하를 안 했으면 국, 숭, 세, 단국대도 있고 서울과기대, 아주대, 인하대, 상명대, 항공대, 가톨릭대, 경기대, 가천대, 성신, 덕성, 동덕, 서울여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여기까지 미적만으로도 충분히 6장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어떤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요. 확통기하는 누가 생각하면 되냐? 이하부 이번 산모에서 넘으면 생각을 하세요. 다음에 내가 이하부를 만들어야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하부를 맞추신다면 여기 숭실, 세종이 이하부예요. 그러면 확통기하를 해서 건동홍, 경희대 이런 학교로 지원을 하시면 오히려 학교도 올라가고 미적분 난이도도 내려가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한 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만 봅니다. 이화여대는 메디컬 계열에서 기하가 나오는데 그냥 미적까지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항공대 이렇게 적었는데 항공대 미적 나오는데요. 이학 계열이 또 있어요. 그 안에서는 수원, 수투만 봐요. 그래서 밑에 수원, 수투만 보는 학교를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약술대학들 같은 경우 대부분 수원, 수투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통 선택자들이 또 워낙 많아서 나중 되면 약술반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적 하다가도 여름에 많이 넘어가요. 또. 그래서 논술대학 기준 처음에는 이제 확통기하를 했냐 안 했냐 이걸로 많이 판단을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고 제 생각엔 수능 최저 이하부가 우선 되냐 안 되냐를 우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하부를 맞출 수 있으면 확통기하를 해서 여기 굉장히 꿈에 그리는 좋은 대학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 지원을 해볼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수능 최저를 좀 이하부 우선 맞출 수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성균관대 말씀을 드렸는데 9월 달에 3합6이었다가 수능에 3합6 맞추는 비율이 50%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9월까지 내가 만약 2합 5권을 맞추겠다 하면 3합 8은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2합 4나. 이거를 좀 남겨놔야지 9월 달에 2합 5였어. 2합 5 최저 충족하는 비율이 40%가 안 된다는 게 9월 달에 2합 5였기 때문에 그렇죠. 2합 5가 아니라 3합 8 정도는 맞추셔야 뭔가 미스가 나도 보험이 따라와줘야 됩니다. 동덕여대가 원래는 2합 7이었는데 2합 6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동덕여대가 성신, 동덕, 덕성준 합격이 좋죠. 왜냐면 왜 너만 2합 6이야? 반대로 이 한 등급 올린 걸로 한 15에서 20%가 못 맞춥니다. 최저를. 그러니까 최저를 맞췄을 때 실질 경쟁률이 쫙 확실히 낮아진다. 경희대 같은 경우 여기랑 좀 다르게 탐구 평균이에요. 탐구 평균 그러면 평균 내나 보다 이게 아니라 탐구 평균 이렇게 써 있으면 탐구 쓰지 마.
탐구를 둘 다 잘 봐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라도 망치지 않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 1 떴는데 하나 4 떴어요. 그럼 평균이 얼마예요? 2.5잖아요. 그럼 3입니다. 네, 그래서 절사 이런 거 있으면 소수점을 잘라주니까 2.5일 때 2로 해주는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 탐구 평균이나 뭐 평균의 절사 이런 것들은 메디컬에서 쓰는 방식이라 경희대 같은 경우 재작년에 이렇게 탐구 평균으로 바꾼 다음에 최저를 더 못 맞춰요. 30%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홍대가 3합 8이었는데 2합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메리트가 작년, 재작년만큼 좋지 않을 것 같다. 3합 8만 맞추면 거의 합격권에 거의 발 한 짝 넣는 거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자, 뭐 이런 세세한 얘기는 6월 달에 저희 설명회 자료집도 드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이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 뭐냐면 수능 최저가 그 학교의 어떤 네임밸류에 비해 높은 학교들, 최저를 잘 맞추면 실질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내 합격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대는 특히나 한 반 칸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탐탐이었던 게 탐구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중앙대 3합 6이죠. 근데 이것도 약간 함정이 있는 게 영어 2등급은 1등급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3합 6은 아니에요. 중앙대 같은 경우 여기 최저를 맞추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정말이에요. 이제 가보면 시험장 가면 최저 맞춤 비율이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뒤에 원서 쓰는 얘기도 좀 말씀드릴 텐데 중앙대 같은 경우 시험이 3개 있어요. 오전, 오후, 저녁. 보통 저녁 마지막 시험은 메디컬 주로 이렇게 보고 맨 처음에 보는 이제 오전에 보는 학과들이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오전에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한양대를 뭔가 한양대 안 될 것 같지만 지른다 그러면 한양대도 오전, 오후, 저녁, 성균관대도 오전, 오후, 저녁. 오전이 제일 쉽습니다. 네. 중앙대 특히나 최저 간신히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전을 써서 쉬운 학과, 수학 문제 좀 쉬운 데를 도전을 해야죠. 네. 근데 물론 내가 실력이 있다 그러면 어딜 도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저 충족 비율 뭐 이런 것들도 좀 써놨고요. 최저 없는 학교도 이렇게 썼어요. 예전에는 최저 없는 학교를 많이 추천을 안 했는데 요즘엔 최저를 워낙 못 맞추니까 최저 없는데도 한 2개 정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 못 맞추면 아예 떨어지잖아요. 그냥 기회조차 없으니까. 논술 자료집 이 부분은 6월 달에 저희 자료집 나오면 이제 무료로 드리니까 그때 꼭 신청을 하셔서 받아가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모집 요강 혹은 논술 자료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학교별로 쭉 배치를 한 거예요. 이 논술 자료집 드린 게 그 일부분입니다. 이게 아직 좀 확정이 안 된 것들도 있고 대학 몇 개가 좀 빠져 있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홍익대가 전까지는 3합 8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전 과목을 응시했어야 되고 과학 필수였어야 되고 확통 안 돼. 기하 미적만 됐었고 이 조건이 엄청 까다로웠습니다.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는 자율전공을 좀 추천합니다. 근데 딴 학과들은 자율전공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율전공은 가장 인기 있는 학과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컴공이나 요즘에 컴공의 인기가 좀 떨어졌지만 컴공이 최고 인기라고 했을 때 컴공은 좀 밀릴 것 같은데 그럼 학생들이 자율전공을 쓸 거 아니에요. 거의 제일 인기 학과랑 경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도 써야 되겠다 하는 학교가 홍대 그리고 단국대 같은 경우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기대는 자율전공만 뽑아서 응시해야죠. 그리고 여기 자율전공이 아니라 더 낮추고 싶어. 그럼 기계나 건설 이런 데 좋고 수학교육과 쓰면 안 됩니다. 수학교육과는 수학과나 수학교육과는 쓰면 안 돼요.
제가 수학과나 수학교과를 써서 붙은 학생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 수학 잘하는 애들이 오잖아요. 좋아하는 애들, 잘한다고는 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애들이 오잖아요. 예. 그중에 잘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육과를 가겠다 그러면 차라리 정시나 아니면 교과 종합을 낮춰서 저기 낮춰서 지방으로 가든, 왜냐면 요즘엔 교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하려면 사범대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면 제주대에 가서 정시로 가면 미달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 가서 교직 따서 오면 그게 제일 빠른 거지. 대학원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교단에 서기 위해서는 사범대를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교육과는 쓰겠다면 그래 할 수 없어. 근데 수학과는 그냥 물리학과 가서 복전할래? 좀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6월 달에 할 거고요. 원서를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원서 접수를 이 논술 자료집 보고 하시면 이거랑 비슷해요. 최저가 쇼핑하듯이 이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네? 이렇게 보시죠. 여기서 보면 어머님들이 또 뭘 보는지 이것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경쟁률 좀 보세요, 어머님들이. 딱 보면 작년 경쟁률이 이렇게 되네? 경쟁률하고 추합 인원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 작년에 꼴찌했던 학과는 또 쓰면 안 돼요. 올해 반드시 몰립니다. 꼴찌에서 2, 3등 정도 가야지. 뭘 모르겠어. 난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나 모르겠어. 그러면 제일 낮은 데 쓰세요. 그러면 다 거기 쓰고 있는 거예요. 작년 꼴찌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저점 매수에 가까운 게 환경 들어간 거나 기계, 물리 이렇게 세 개는 항상 좀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게 뭐 화공과, 신소재 이런 데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최저가 쇼핑하듯이 이런 거 본다든지 그냥 이렇게 막 지원을 할 거냐 모르니까 그렇게 할 텐데 뭐 대기업 거 삼성, LG 아니면 크기, 무게 이런 거 보고서 제일 많이 팔린 거 사면은 우리 학생한테 가장 좋은 노트북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수리논술이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선생님도 했었고 수학을 뭐 수능이나 내신도 가르쳐 봤고 수리논술 하기 전에 저도 몰랐어요. 수리논술이 뭔지, 수리논술에서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원서 쓰기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면 안 되는 학과를 써오면 큰일 나요. 9월달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 중에 여학생들은 반 이상이 다 수학과 써서 와요. 다 그거죠. 이제 여름 동안 수학 훈련을 해서 수학 시험 이제 쫙 쌓고서 자 이제 수리논술해서 대학 가자. 자, 제가 이걸 8월달 말까지 저희 재원생들은 다 마무리를 합니다. 9월 모의고사가 이제 9월 5일 작년에 첫 주차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수시원서 접수하고 이제 끝나요. 그래서 시험 결과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때 원서 생각하면 전과 후가 마음이 달라요. 시험을 잘 보면 지르고 못 보면 또 낮추고 막 홈워식 채점하고 이상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6모까지 봤던 그 누적 데이터를 통해서 8월 말에 결정해놓고 이제 한두 개 대학 정도 결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시험 보고 나서 플랜 A나 플랜 B 중에 골라라. 이렇게 하고 뭐 또 하나는 수능 11월 달에 보고 나서 수능 목요일 날 보고 토요일, 일요일, 그 주 토요일, 일요일에 마음에 드는 대학들이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그때 2개 학교를 치러 가려고
오전 그리고 오후 이렇게 시험을 잡으면 뒤에 게 망합니다. 마라톤 2번 뛰는 정도예요. 그래서 뒷시험이 망하니까 그렇게 전략 짜시면 안 되고, 인문은 좀 다르니까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능 체제를 좀 다르게 맞춰요. 성균관대랑 경희대 뭐 이렇게 맞춰서 성대 3합6을 못 맞추면 경희대만 시험을 보러 가는 거죠. 3합6 맞췄으면 성대만 보고 경희대는 뭐 뒤에 시험이 있어서 망해도 돼 하고 그냥 가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가서 더 힘들어요 사실. 다음날 시험이 있으면 이제 토요일날 뭔가 시험을 보고 뒤에 거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집에 와서 푹 쉬다가 아니면 파이널 수업 들으러 갔다가 다음날 시험 잘 보면 됩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6장 중에 겹쳐서 2장 정도 써서 한 4개만 시험 보러 간다. 이 전략도 좋습니다. 근데 6개를 다 보러 간다. 이러면 사단이 나요. 네. 최저 같은 거 2개 써서 동국대랑 경희대를 같이 일요일날 2개 쓰면 같이 날아가거나 같이 맞추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최저를 다르게 가야죠. 그래서 제가 누적 데이터와 9월 7일은 다시 마지막 수정을 한 건데 8월 말 정도에는 원서 상담을 끝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8월 초부터 학생들한테 적어오라 이렇게 하는데, 안 적어오면 한 8월 15일 정도쯤에는 그냥 제가 옆에 놓고 쭉 작성을 해버려요.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은 데부터 그냥 집어넣어요. 그럼 학생들이 뭐가 싫다 그러면 좀 바꿔주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맞춰보는 게 좋아요. 써보는 게. 왜냐면 N수생들은 12월, 1월 상담할 때 이미 6장 어디 쓸지, 어느 학교, 어느 학과 쓸지를 이미 다 적어서 가져와요. 저한테. 여기 한두 개, 이 2개는 시험 망했을 때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제가 가고 싶은 서성한이에요. 그래서 잘 되면 고대 하나 쓰고요. 그냥 이렇게 해야죠. 9월 되면 갑자기 써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써보는 거예요. 제 수업은 1시간 반 진행을 하고요. 처음에 오면은 실전 모의고사를 1시간 동안 봅니다. 그 사이에 한 명씩 제가 첨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 30분 시험 봤던 문제 해설을 하고, 그 후에 1시간 반 지나고 나서 2시간 동안 빈출 주제, 논술의 빈출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는데요. 뭘 주로 보시면 되냐면, 이제 최상위나 명문대는 미분, 적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미적분이 둘 다 시험에 나오거나 미분이나 적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네. 그리고 미적분에서 거의 승패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확통기하는 그냥 휙 넘어갔는데, 확통사회 기하 2회 이 정도로 해서 서성한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서성한을 생각한다 그러면 뭔가 한 번은 더 보셨어야 돼요. 근데 서성한 이하의 중앙대, 경희대 뭐 이런 학교들은 충분합니다. 이걸로. 그래서 특히 논술에 자주 나오는 주제만 뽑아서 하니까 4회면은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통은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은 저랑 대화를 좀 했는데요. 기하는 수능 끝나고 다음날 하루 빡세게 하면 기하가 완성이 돼요. 아슬아슬하지만 공식만 다 외우면 시험 문제 보고서 이거 벡터야? 하고 필요한 식 적어놓고 그걸로 식 수립하면 그 다음은 미적분이랑 풀려요. 2차 곡선, 이건 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2차 곡선에서 한 60%가 나와요. 2차 곡선 빡세게 외우고 공간도 기본적인 거 외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수기 때문에 학생들이 큰 부담감이 없다. 근데 확통이 문제예요. 확통을 이틀이나 3일 동안 강의를 막 40개 들어서 막 집어넣잖아요. 다 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봤는데 무슨 공식인지 모르겠어.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확통은 여름방학 이 특강을 생각하시더라도 그 전에 한 번 정도 개인적으로 봐두셔야 서성한 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되게 많이 듣습니다. 거의 재학원생들, 이미 했던 학생도 듣고, 최상위반에서도 반 수업 안에서 미적분 말고 확통기하도 가끔씩 하는데 친구들도 정리하는 겸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최상위반 같은 경우 한양대가 여기선 한양대, 여기선 건국대, 이 두 학교가 최상위 라인과 중간 라인의 대표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양대로 연고, 성서한 다 준비가 됩니다. 중앙대까지도. 문제가 좋아요. 어렵긴 하지만 가장 표준으로 보시면 되고, 건국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논술에서 중간 라인, 경건동홍 라인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 괜찮습니다. 대표 문항들 이렇게 훑어가면은 웬만큼 전기에 볼 학교나 수능 이후에 볼 학교들도 거의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서울에서는 서울과기대가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그만큼 커트라인이 막 8, 90이 넘어가요. 하나 실수하면 불합격이죠. 그리고 과기대가 지금 아직 정시 결과는 안 나왔는데 작년 정시 결과 기준으로는 국민대보다 정시 입결이 더 높았어요. 건동홍하고 국숭세단 그 사이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뭐 덕성여대 뭐 이렇게 되고 9월 달에 전기에 시험 보는 학교들 이거는 수업으로 하지 않고 하나, 두 회 정도는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9월 달에 지원하기 전에 스타일은 좀 알아놔야 지원할까 말까가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파이널 수업, 9월 달 시험 본 학교가 성신여대, 홍대도 좀 빨리 땡겨졌고 연대, 시립대 9월 말에 거의 봅니다. 9월, 10월에. 그래서 파이널이 9월 말에 바로 있습니다. 9월부터는 학교별 대비로 넘어갑니다. 네. 앞에 페이지. 네. 지금 3월부터 쭉 9월까지 연결된 커리큘럼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저기 어떤 그쪽의 커리큘럼을 탈지를 네. 어떻게 판단하고 할 수 있을까요? 이쪽이 뒤에 좀 적어놨는데요. 성서한. 우선 성서한 쪽을 생각한다 하면은 최상위 보시면 되고요. 건동홍 생각한다 그러면 명문대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나는 근데 확통기하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숭실대, 세종대를 반이 나눠져요. 이 레벨에서 미적만 하는 반하고 확통기하 같이 하는 반하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학교를 선택할지를 일단 아직 논술 공부 시작하지 않았는데 기존의 모의고사 수학 성적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확통기하를 설명 들어도 좀 가능해야 돼요. 여기 최상위는. 네. 왜냐면 그 반에는 확통기하를 다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네. 아니면 좀 약한 학생들을 위해 제가 설명을 하는데 너무 약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 개념부터 설명을 해줘도 좀 위축이 돼서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확통기하는 여름 이후에 시작을 하겠다.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 서성한 그러면 최상위 이쪽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름방학 때 확통기하 특강하고 그때부터 확통기하 붙여나가도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경건동홍 라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앙대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확통기하가. 네. 명문대를 들었어요. 네. 강의를 듣고 그래서 좀다 만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도 영향은 네, 그죠. 이게 여기 학생도 쭉 쓰면은 마지막 학교를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를 또 많이 써요. 확실함 자리를 붙이려고 해서 뭐 어차피 수능이 거의 연고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그냥 쭉 쓰거든요. 위에부터. 아니면 메디컬을 쓰던가.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자리를 주로 중앙대나 경희대 하기보다는 그냥 이화여대를 넣어서 확실한 자리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나 정도 중앙대를 하나 지르고 건동홍 라인, 중간 라인, 숭세단 이런 거 하고 인서울 라인 중에 하나를 하던가 아니면은 가천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는 전략적으로 높은 곳부터 낮은 곳까지 거의 다 쓰기 때문에 파이널 수업들을 들어가면은 과기대는 이렇게 준비하고 저 학교는 저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어떤 강의를 들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명문대 강의를 듣고 네. 나중에 쓸 때는 최상위 거를 하나 쓰고 뭐 그래서 쓰고 하는 그죠. 거에서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쪽은 확통 기하가 좀 어려워서 여름에 준비해서는 아마 확통이나 기하 중에 뭐가 나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능 문제도 거의 그냥 풀어야 돼요. 선택 과목 하는 학생들하고 거의 겨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꼭 집어서 나는 이 학교를 꼭 가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면 네. 학교들마다 같은 수리 논술이어도 조금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그죠? 아이가 네. 이 학교 스타일이 좀 맞다. 뭐 이 음. 학교는 우리 아이하고 스타일이 좀 안 맞다. 이런 판단을 하고서 네. 그거에 맞춰서 스타일에 맞는 학교를 나중에 선택을 할 때 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명문대 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 우리 아이가 서울 과기대나 항공대 문제에 적합하다. 조금 더 그쪽에 있는 학교를 그럴 수 있죠. 했을 때가 더 잘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인서울 반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시기점이 아니면 계속 그냥 명문대 반에서 들어도 그죠. 상관없는 거예요. 9월 달 이후에 거의 다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거의 다 열려요. 특히 어떤 학교들이 주로 열리냐면 수능 본 그 첫째 주에 시험 보는 학교들. 왜냐면 수능 치고 한 번이나 두 번밖에 파이널을 못 하잖아요. 그때 대비가 안 돼요. 그 경희대 지원해놓고 수능 보고 이틀 만에 경희대 논술 망합니다. 그러니까 9월 이제 중순부터 저희가 10월 말에 종강을 해요. 그러면은 5번 아니면 6번 정도 수업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첫 주자 토요일 일요일에 3개 정도는 지원을 합니다. 겹쳐서. 왜냐하면 좋은 학교가 워낙 많아서 일부 좀 겹치게 지원을 하다 보면 3개 학교니까 뭐 저렇게 해서 같이 커버가 되는 게 아니면 2개 다 따로 이제 한 주는 여기 왔다 한 주는 저기 갔다 이런 학생도 있고 아니면 둘을 같이 듣는 학생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랑 이거를 같이 듣는 학생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여기랑 약술이랑 이것도 그냥 같이 듣는 학생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계속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네. 이제 첨삭이나 이제 이걸 해주시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 아이는 이 학교에 조금 잘 그죠. 맞는 것 같다라는 이런 그죠. 약간 피드백 네. 뭐 이렇게 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조금 아이가 힘들다. 증명이 안 되면 증명이 많이 나는 학교는 안 될 것 같다. 네. 나는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서 이 아이는 요 학교들 뭐 두세 군데 정도는 좀 네. 결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 있는 그죠. 그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럼 여름 전에는 오면 저희가 이제 6월 설명회 이후에 이제 1차 폭발하는 인원이 확 그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그래서 6월 설명회 이후에 오픈되는 시간 어쨌든 그럼 한 2달을 보니까 2달 정도면 9월달 원서 쓸 때 학생들한테 이제 적합도를 그래도 좀 맞춰줍니다. 그게 좀 고민이 되시면 좀 여기 가서 힘들어 할 것 같아. 그러면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낮은 반에서 시작하다가 이 학생이 잘하면 제가 올려요. 너 최상위로 갈래? 너 최상위 가도 되겠는데? 네. 안될 거예요. 아니면 내릴까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갔더니 야 너 다시 가야겠는데? 야 너 다시 갈래? 갔다가 이게 고민이 좀 되는 학생도 있었어요. 명문대반하고 인서울반 아이들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뭐 네. 나름 똑같은 쌍둥이반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사실 조금 이쪽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의 약화 버전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는 수능을 사실은 좀 베이스로 하고 거기다 논술을 좀 섞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학생들이 진입장벽을 여긴 낮춰줘야 돼요. 뭐 증명 나오고 그러면 안 써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뭐 평균값 정리나 뭐 무슨 정리 이런 문제들이 논술 전통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싹 다 걷어냈습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인서울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올라가는 게 그죠. 맞아요? 아니면 시간은 제가 지금 명문대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명문대반에서 공부를 하다가 내려가는 그런데
뭐 요 앞에 단원이나 요 단원은 난이도가 우선 괜찮고 미분이랑 적분 들어갔을 때 수능 기준으로 28, 29, 30의 느낌이 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죠. 내가 단국대나 아주이나 정도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아니면 숭실 세종 이렇게 해서 어려운 거 인정하고 좀 들을 거냐.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만 애가 수준이 안 되는데 높은 반에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더 세게 얘기하면 나가니까 아 그래? 그러자. 나는 근데 이 학교를 추천해. 이렇게 몇 번 하고. 그러니까 네. 거기 또 떨어지면 미국 아니야? 화내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그 대학 가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가 갈 수 있다며. 그럼 네가 증명하면 되잖아. 나중에 원서를 써놓고 점수가 나오면 안 보러 가면 되잖아. 근데 이 친구는 또 6장은 엄청 소중해요. 근데 2장은 좀 확실한 자리를 좀 붙이자. 거기는 붙어도 안 갈 거다. 막 이런 소리 하고 막. 근데 제가 뭐 학생들한테 거의 똑같은 얘기들을 다 똑같이 하거든요. 2장은 꼭 붙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나 거의 약술까지 끌어내려요. 왜냐면 요 정도 학생들이면 약술에서 뭐 외대 글로벌처럼 수학만 보는 학교들은 거의 100%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술 중에도 국어 수학을 보는 데가 있고 수학만 보는 데가 있어요. 특히 명문대 반이 약간 중간쯤에 있죠. 이 친구들이 국어가 약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국어 시험 싫은데요. 그래서 수학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논술에 흥이 나서 빨리 풀어야 되는데 약술 망치고 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3월에 등록을 3월 반에 네. 들어가면요. 네. 이제 고3 올라왔는데 얘 대입하는 고2 수준 고2급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최상위 반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명문대 가는 게 맞는지 저희 테스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시험 보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없이 그냥 아까도 나 가고 싶은 반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저 이 반에 가고 싶은데요 하고 테스트지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이 반에 들어가기 충분합니다. 아니면 좀 부족한데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아래 반에 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테스트가 네. 논술처럼 보는 건가요? 논술이에요. 논술처럼 아니요, 논술이에요. 아직 지금 하나도 안 근데 됐는데 하나도 안 됐는데 실력이 그러니까 논술이라 생각하고 그냥 써봐라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학교 서술형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써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잠재력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도 있고, 왜냐면 서술형 열심히 썼던 여학생들은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래서 좀 덜어내주면은 속도까지 겸비를 할 수 있죠. 여학생들 질문 많이 해요. 남학생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이게 좋아요? 이렇게 돼요? 저거 써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막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남학생보다 2배 이상 걸릴 때도 있고. 뭐 이따 테스트 긴 시간 설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